삼각함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데, 각에 대해서 정리를 좀 먼저 해보면 어떠한 반직선이 하나 놓여 있고 또 하나의 반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첫 번째 반직선이 이 두 번째 반직선이 되기 위해서 움직인 크기를 우리가 각이다 라고 부르고, 이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이 반직선의 이름을 우리가 시초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위치에 있게 되는, 움직여서 위치에 있게 되는 이 두 번째 반직선을 우리가 동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직선, 여기서 그림이 안 나와 있네. 그림을 좀 보면서 얘기합시다. 여기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점을 O라고 하고, 우리가 한 점 위에 여기에 X가 있었을 때 반직선 OX를 시초선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직선 O, 여기서 여기를 Y라고 하면 반직선 OY를 우리가 동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초선이 반직선이 되기 위해서, 동경이 되기 위해서 움직인 요 크기를, 요만큼의 크기를 우리가 해당되는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고,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동경을 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동경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쪽을 양의 방향 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음의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이라는 거는 시작하는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경이 될 때까지의 움직이는 크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각의 정의가 되겠고요. 자, 이 각의 정의는 이제 일반각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데요. 자, 시초선에서 동경을 가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움직이면 되겠지만, 또는 얘가 이렇게 돼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멈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시초선에서 동경 갔을 때 결론값만 보게 되면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모르죠. 그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 회전의 횟수를 n번이라고 하면 당연히 한 바퀴는 360도가 될 거고, 360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n을 해주면 이게 회전수가 되겠고, 거기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크기를 알파도다 라고 하면 거기다가 알파도를 더해주면 동경의 위치에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반각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그냥 각에 우리가 지금까지 표현했던 거하고 달라진 점은 그냥 몇 바퀴 돌았냐의 차이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각을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형태로 우리가 일반각을 표현할 수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사분면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는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1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0도에서부터 90도, 2사분면은 90도부터 180도 순으로 나아갈 텐데, 그러면 이러한 사분면들은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1사분면은 당연히 몇 도에서부터 0도에서부터 360 곱하기 n 플러스 0도에서부터 어디까지? 세타가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1사분면을 쓰면 되겠고요. 2사분면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얘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부터 얘는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까지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볼게요. 3, 4분면, 4, 4분면 존재했을 때 얘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부터, 그리고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까지다. 그리고 4, 3분면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에서부터 세타가 마지막으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까지다 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 사분면들을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게 되겠고요. 요 일반각들은 뭐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거니까 꾸준히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분면들도 그렇고. 자, 넘겨보세요. 자, 이제 각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도라는 각의 개념을 사용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라디안이다 라는 우리가 단위를 사용을 하면서 기본적인 각도를 표현할 텐데, 자, 도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60분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방법 중에 단위인데, 각도기의 눈금이 다니는 도로서 나타낼 때 우리가 뭐 30도, 45도, 60도와 같이 도를 단위로 측정하는 방법을 60분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가 몇 도? 360도.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해왔죠. 그래서 걔 이름이 60분법이었는데 그 60분법을 사용할 때는 도라는 단위 때문에 계산이 조금 힘들어요. 그죠? 같은 도끼리는 뭐 덧셈, 뺄셈, 사치 계산이 가능하나 거기에다가 뭐 다른 거를 대입을 하기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실수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우리가 호도법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호도법은 기본적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r이었을 때 호의 길이가 r인 중심각을 1라디안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가 각도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원에 대해서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하고 같게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각도가 동일하다라는 원리에서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라디안을 정해놨고, 자, 쟤를 1라디안으로 우리가 정의하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단위원을 한번 그려보면 반지름이 1이고요. 반지름이 1이고 여기 호의 길이도 1이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라디안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라디안이라는 단어는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립되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단위를 이제 정의를 내려보면 똑같이 반지름 1짜리 원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호의 길이를 생각을 하면, 즉 이렇게 호의 길이를 생각하면 이게 원의 둘레의 절반이잖아요. 원둘레 어떻게 구해요? 원둘레 어떻게 구해? 그치, 2파이 r. 2파이 r의 절반이니까 얘는 파이 r. 그러면 결국 r이 1이니까 얘는 파이다 라고 구해지죠. 파이가 대략 얼마야? 그치, 3.14. 뭐 이렇게 모르는 척이야. 3.14 뭐 1592 나가는 우리가 무리수로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랬을 때 그러면 반지름이 1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중심각의 크기가 뭐야? 3.14 1592 나아가는 결국 파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고요. 그러면 이게 파이가 되면 이게 결국 도로 나타나면 몇 도가 돼요? 180도가 되어 주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호도법하고 60분법의 관계는 결국 파이 라디안이 결국 몇 도와 같다? 180도와 같다. 그리고 이 파이는 뭘 뜻한다? 실수 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리수 파이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대략 3.14가 180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으로 나누면 뭐 대략 3.14로 나눴던데 3으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대략 한 60도 조금 안 되는 게 1라디안이 되겠네요.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라디안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책에 아마 1라디안 나와 있네. 57도 12분 54초 정도 된대요. 이렇게 해서 뭐 대략 57도 정도가 1라디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라디안을 한번 정의를 내려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165페이지 우리 관계, 방금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1라디안이 결국 파이분의 180이다. 여기에서 이제 결국 파이로 나눠주면 얘가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라는 정의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파이는 우리가 180도다. 그래서 1도를 생각을 하면 1도는 뭐 180분의 파이다라고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많이 사용하면 다 외우게 되잖아. 그지? 특수각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30도는 몇 라디안? 30도는 호도법으로 고치면 얼마? 아직 잘 못 봤구나? 바꿀 수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건가? 30도는 6분의 파이, 그리고 45도는 4분의 파이, 그리고 60도는 우리가 3분의 파이, 그리고 90도는 당연히 절반인 2분의 파이 순으로 이렇게 계산들을 해 가게 됩니다. 기준을 누굴 잡으면 되냐면 얘를 기준으로 잡고 항상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180도가 30도가 되려면 양변을 얼마로 나누면 돼? 6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분의 파이. 180도가 45도가 되려면 4분의 1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분의 파이. 그리고 180도가 60도가 되려면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거를 파이는 180도를 기준으로 특수각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60분법에 대해서 호도법으로 바꾸는 거를 생각을 해주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거고 저건다는 뭐 계산하지 않아도 다 외워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구하는 게 관계였고요. 자, 넘겨봅시다. 넘겨보시면 여기는 외워야 될 것들이고, 자,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인데요.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부채꼴의 이제 호의 길이인데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냥 바로 정의로서 좀 가볼게요. 우리가 여기가 R이고 중심각이 세타였을 때 우리가 얘는 정의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R이고 R이었을 때 1인 거잖아요. 그지? 정의가 뭐냐면 호도법의 정의가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었을 때 여기가 1이 되는 관계가 있었을 때 여기랑 여기랑 곱한 게 여기가 되는 관계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호의 길이는 우리가 여기와 여기를 곱한 즉 R세타가 호의 길이 L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걸 비율 관계로 따져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호의 길이 L이 우리가 R세타다라는 길이를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찾는데요. 부채꼴의 넓이는 기본적으로 S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넓이 자체가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부채꼴의 넓이는 원래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우리가 중심각으로 해당되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죠. 그치? 그러면 이 중심각을 우리가 라디안으로 우리가 세타다라고 둔 상태에서 360을 고치면 얘는 2파이로 고쳐질 거고요. 되셨나요? 그러면 얘랑은 하나, 파이는 사라질 거고 2분의 1 R제곱 세타다라고 넓이를 구할 수 있죠. 됐죠? 그 상태에서 R세타 하나를 뭘로? L로 고칠 수 있으니까 얘는 2분의 1 RL이다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의 길이는 이제 간단하게 오히려 계산이 되죠. 반지름에다가 중심각 호도법 곱하면 호의 길이가 되는 거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로 구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둘레의 길이는 뭐 특별할 거 없어 보이네요. 2R 플러스 L 두 반지름에다가 누구 더하면 돼요? 호의 길이 더하면 우리가 둘레의 길이도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는 게 6번이 되어 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인데요. 이 7번은 쌤이 문제를 풀어놓고 다시 와서 개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거 풀고 나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뭐 이렇게 바로 보면 전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자, 1번서부터 뭐 이런 거 너무나도 쉽지 않나? 자, 480도 몇 사분면 각일까? 300개가 몇 도? 360도. 그러면 몇 사분면 각인지 구하려면 얘를 기본적으로 360도 곱하기 m 플러스 알파꼴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다는 거는 360도의 배수들을 자유롭게 빼고 더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첫 번째 480도 같은 경우에는 얘는 360도 플러스 몇 도? 120도라고 보면 이 120도는 우리가 몇 사분면각? 2사분면각. 그쵸? 자, 그 다음에 930도. 자, 2배가 720도니까 720도 플러스 930도면 210도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몇 사분면각? 얘는 3사분면각. 그쵸? 그래서 3사분면각이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3번. 음수각이 나왔네요. 음각이 나왔을 때는 최대한 양수를 만들어도 되고요. 그 근처 각들이 있으면 그렇게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쟤는 마이너스 720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니? 60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이 마이너스 60도는 사실상 누구랑 똑같아요? 300도와 똑같은 거잖아요. 되겠어요? 뒤로 봐보면 이렇게 좌표평면상에서 X축을 시초선으로 보면 뒤로 60도만큼 내려온 거나 앞으로 300도만큼 간 거나 어차피 동일한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몇 사분면각? 얘는 4사분면각. 자, 네 번째 마이너스 1020도.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360, 그 다음에 720, 우리가 1080 이렇게 가는 거죠. 세 바뀐 거고. 그러면 1020도니까 쟤는 결국 마이너스 1080도 플러스 몇 도가 돼요? 60도가 되니까 몇 사분면각? 1사분면각.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고는 있어야겠지. 자,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은근 이런 문제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요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조금 더 복잡하게 내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요 2번을 좀 잘 보시면 좋을 텐데. 자, 2번 보면 세타가 2사분면각일 때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될 거는 이렇게 쓸게요. 쌤은 2n 파이
플러스 2사분면각이면 얘가 2사분면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그리고 세타가 2n 파이 플러스 파이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 있죠. 라디안으로 고치면. 자, 그래 놓고 2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이래요. 그럼 전체를 2로 나누면 얘는 n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세타가, 그리고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라고 쓸 수 있죠. 됐나요? 자, 그래 놓고 첫 번째 n을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n에다 0 대입하면 얘는 4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세타가, 그리고 여기는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고, n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4분의 5파이보다는 크고 세타가, 그리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다라고 구해지죠. 됐어요? 자, n에다가 다시 얼마를 2를 대입을 해보려고 했더니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2파이라는 게 결국 한 바퀴를 돌죠. 그럼 누구랑 똑같아요? 얘하고 동일해요.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한 거하고 얘하고는 동일한 거죠. 3을 대입하게 되면 누구랑 똑같아요? 얘가 3하고 똑같아지고, 4는 얘랑 똑같아지고, 5는 얘랑 똑같아지는 거죠. 다시. 되겠어요? 결국 요 두 개의 범위가 해당되는 범위가 되겠고, 그러면 얘가 몇 사분면? 얘가 1사분면, 얘가 몇 사분면? 얘가 3사분면이 되어주겠죠. 그래서 1사분면과 3사분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타각을 알려준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n분의라고 하면 헷갈리겠지? x분의 세타꼴에 대해서 몇 사분면 각인지를 우리가 조사하여라 라고 하게 되면, 방금은 x에다 2를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두 종류가 나왔죠. 그치? 3을 넣으면 세 종류가 나오고요. 4를 넣으면 네 종류가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은 당연히 그 주기대로 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경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요. 요것도 은근히 조금 까탈스러워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 먼저 보시면 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는 작은 세타에 대해서 7세타하고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세타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일치한대요. 자, 어떤 동경이 있는데 그 동경이 예를 들어서 세타면 이렇게 세타를 가는 거 하고 7세타도 이렇게 7세타가 지금 동경만큼 위치해 있는데, 이 세타도 결국 세타는 뭐 한 바퀴를 못 도니까 요만큼 왔으면 7세타는 사실상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든 아니면 한 바퀴를 더 돌아서 왔든 돌아온 녀석인 거죠. 그래서 결국 쓴 위치가, 즉 동경의 위치가 서로 똑같아진 거고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7세타하고 세타가 있었을 때 두 동경의 위치가 똑같다. 그러면 나는 7세타에서 누구를 빼게 되면 세타를 빼게 되면 어느 부분이 빠져요? 요만큼이 빠지니까 동경의 위치가 여기로 바뀌죠. 그러면 뭐만 남아? 7세타의 회전횟수만큼 남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2n 파이다라고 두면 이게 7세타의 회전수가 되겠죠. 되겠어요? 이해들 하시겠죠?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 6세타가 얼마가 되고 2n 파이가 되겠고, 6으로 나눠주시면 세타는 3n 파이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세타에다가 기본적으로 1에서부터 이제 계속 집어넣어 보면 1 집어넣으면 세타가 3분의 파이인 거고, 그리고 0 집어넣으면 0도는 불가능하겠네. 0도는 불가능할 거고, 3세타, 그리고 3분의 2세타, 2파이, 그리고 계속 집어넣어야 돼. 파이, 그리고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까지 순서대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5개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봤고, 자, 두 번째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고 일직선 위에 놓여 있대요. 자, 세타가 이렇게 있으면 7세타가 방향 반대로 이렇게 내려온대요. 그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는 게 봐봐요. 세타도 사실 0도부터 360도예요. 그러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몰라요. 그냥 가령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세타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움직일 때 7세타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아와서 또 여기에 딱 멈췄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여기가 지금 세타인 거고 회전해서 동계 여기까지 동계 7세타로 봤을 때 얘가 지금 1직선상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그지? 그러면 동경 위치상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서로 막곡지각으로 여기도 세타다라고 둘 수 있는 거네. 요만큼의 크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7세타에서 세타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회전수는 그대로 2n파이가 남아있을 텐데 거기에서 세타를 빼게 되면 여기서부터 회전하고도 요만큼 더 온 게 남아있잖아요. 되겠어요? 그래서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파이를 더해주셔야 돼요. 안 돼요? 자, 봐봐 다시요.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하도 많이 그려놔서 그런데 자, 이렇게 1직선상에 놓여있을 때 여기가 지금 세타고요. 그리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온 게 결론적으로 몇 바퀴 돌고 여기까지 온 게 7세타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막곡지각으로 세타다라고 여기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7세타에서 세타를 빼게 되면 우선 동경이 여기에 이렇게 온 게 동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 동경을 표현하는 방법이 얘잖아요.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동경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6세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6분의 2n 파이 플러스 파이 형태가 될 거고 결국 세타가 그러면 세타는 1 집어넣으면 6분의 3파이 아니 6분의 파이부터 해야겠네. 0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 0 집어넣어주면 얘는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6분의 3파이 그리고 6분의 5파이 그리고 이렇게 많아 6분의 4 집어넣으면 8 9파이 그리고 6분의 4 집어넣으면 5 집어넣으면 11파이까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5개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요거 말고도 여러분들 책 밑에 보시면 170페이지 보면 일치 우리 방금 해봤고요. 직선인데 반대 방향인 거 해봤죠? 그지? 그거 말고도 X축 대칭도 존재를 하고 Y축 대칭에 대한 문제들도 존재를 합니다. 되겠어요? 해드려 봐야지. 걱정이 되어서 내 앞에서는 눈빛들 봐서 이것도 지금 어려워하는데 자, 똑같은 상황에서 세 번째라고 생각할게요. X축 대칭을 이루고 있대요. 둘이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가 세타였을 때 이렇게 X축 대칭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7세타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X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이렇게 세타인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번에는 7세타하고 세타랑 더하게 되면 그게 한 바퀴 2n파이다 라고 둘 수 있는 거죠. 되겠어요? 동경의 위치가 여기에 오게 되는 거잖아요. 더했을 때. 그래서 8세타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2n파이다. 그러면 세타는 4n파이다 라고 두면 되겠죠. 되겠어? 이렇게 해서 X축 대칭을 받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Y축 대칭을 한번 보면 자, Y축 대칭을 한번 보시면 이 Y축 대칭은 자, 요렇게가 세타가 존재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당겨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세타다 라고 둘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Y축 대칭이니까 여기와 여기가 이번에도 일치하겠네요. 그러면 동경이 어떻게 생겨 있어요? 둘이 더하면 이렇게 동경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 7세타 플러스 세타가 2n파이 플러스 파이다 라고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8세타가 얘니까 결국 세타는 8분의 2n파이 플러스 파이다 라고 두고 얘네다가 숫자들 대입하시면 나오겠네요.
되겠죠? 그렇게 해서 x축 한 직선상에 일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한 직선상에 존재하는 경우 x축 대칭, y축 대칭 모두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던 게 3번이었고요. 자, 4번입니다. 이 4번 풀고 나서 앞으로 돌아갈 겁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그 개념을 한번 볼 텐데요. 자, 보시면 우선 먼저 문제부터 봅시다.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15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해보래요. 자, 우리는 도로 사용하지 말고 라디안으로 좀 사용을 하자고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우선 얼마이고 6이라는 건 그대로일 거고,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면 중심각 150도는 라디안으로 고치면 얼마일까요? 150도 라디안으로 고치면 6분의 5파이라고 써집니다.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호의 길이 L은 R세타이니까 얘는 6 곱하기 6분의 5파이라고 해서 5파이라고 구해져요. 되셨나요? 자, 우리 옛날에 구하는 방법으로 한번 구해볼게. 옛날에는 우리가 12파이 원의 원주에다가 360분의 150을 해서 계산을 했었죠. 돼요? 그러면 띄워버리고 이렇게 하면 3 되는 거고, 3으로 나누면 5파이다 라고 똑같이 구해지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갈 수도 있는데 훨씬 간단하잖아요. 그치?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고, 두 번째 넓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데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를 계산을 해도 되고, 또는 2분의 1 RL을 계산을 해도 됩니다. 우리는 L값을 아니까 이 두 번째 거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L이 5파이가 되면서 얘랑 약분하면 3, 5, 15파이다 라고 넓이 구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넓이 구할 수 있게 되겠고, 자, 마지막 번 요거 하나 별표를 쳐두고 기억을 해야 두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둘레가 얼마짜리래요? 둘레가 8짜리 부채꼴의 넓이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넓이와 중심각을 구해보래요. 이런 거야. 나한테 8cm짜리 끈이 있어. 그걸 가지고 부채꼴을 만들었을 때 그 부채꼴에 대해서 최대의 넓이를 만들어 보래. 되셨나요? 자, 그러면 부채꼴을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부채꼴의 모양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반지름이 R이 될 거고, 중심각이 세타일 거고, 여기 호의 길이를 R세타다라고 둘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둘레는 2R 플러스 R세타다라고 둘 수 있고, 이게 8이어야겠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 놓고 그때의 넓이를 생각을 해보면, 넓이는 당연히 2분의 1 RL로 써도 되고, 또는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했었죠. 됐어요? 그래서 나는 요거를 사용을 해볼 텐데, 대신에 우리가 R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R세타는 우리가 8-2R이다 라고 쓸 수 있죠.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R 곱하기 R세타 대신에 8-2R을 이렇게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2분의 1 전개시켜주면 얘는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4R로 쓸 수 있죠. 자, 뭘 구하고 있어요? 넓이. 이거가 2차 함수잖아. 어떻게 보면 R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니까 R-2의 제곱 플러스 4다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R이 얼마일 때? R이 2일 때 넓이 최대 S가 얼마로 구해져요? 4다라고 구해지겠죠. 되겠어요? 이게 넓이 S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중심각 세타를 구해볼 텐데, 세타는 우리가 어디에다 대입을 해주면 돼? 위에다 여기다 대입하면 2세타가 결국 8-4다. 그러면 세타 값이 얼마로? 2다라고 구해져요. 되셨나요? 자, 이 세타 값 2는 항상 고정입니다. 자, 세타가 2라디안이라고 하면 대략 1라디안이 우리 얼마라고? 약 한 57도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2라디안이면 한 114, 115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120도 각이 우리가 대략 뭐 이 정도 그리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채꼴을 그리는 거잖아. 이거 뭐야?
가스알명수 부채꼴. 그게 사실상 뭐야? 같은 둘레를 가진 부채꼴 중에 가장 큰 넓이를 가진 부채야. 그래서 부채의 모양이 이와 같은 각도로 벌어지는 게 가장 효율성이 높은 거야. 왜? 면적이 넓어야지 붙여지는 게 양이 많잖아. 다 선조들의 과학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부채 알죠? 쫙 피는 부채. 그 부채의 각도가 끝까지 다 안 펴지는 부채들이 많아요. 옛날 부채들 보면. 근데 그 각도가 대략 이 각도 한 114도 정도를 유지를 한다고. 115도. 그냥 그 각도를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둘레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넓이가 큰 부채꼴이야. 되겠죠? 별 생각 없이 부채 만든 줄 알았지. 이렇게 막 종이 접어가지고 차게 했고 여러분들 많이 만든다 종이로. 그치? 자,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167페이지로 한번 와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둘레의 길이가 A로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과 호의 길이 반지름을 각각 구할 텐데요. 자, 호의 길이 L은 당연히 2분의 1 A로서 우리가 구해질 텐데 저게 되는 이유는 항상 누가 고정인 거야? 중심각이 2로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호의 길이 L을 구할 때 둘레의 길이가 A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어디 갔어? L. 여기 L. 여기 L이 지금 R세타인 거잖아요. 그지? 그리고 여기에서 호의 길이는 2분의 1 A로서 우리가 둘레의 길이가 A로 주어졌을 때 지금 보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R이고 둘레의 길이도 여기는 2R이 되는 거고 여기는 무조건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그럼 우선 이렇게 그릴게요. R로서 당겨 있을 때 이쁘게 그리자.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가 2로 되었을 때 부채꼴의 넓이는 최대가 된다라고 했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곱하면 여기가 2R이 되겠고 여기가 R이 되면 우리가 둘레의 길이가 A라고 하면 결국 4A가 뭐가 돼요? 둘레의 길이 4A래. 정신 차려. 4R이 결국 둘레의 길이 A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 호의 길이가 2R이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면 결국 2R이 2분의 1A와 같아져야겠죠. 되겠어요? 즉 호의 길이가 전체 둘레에 얼마가 됐을 때? 절반이 되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여기서 보면 4분의 A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봐봐,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로? A2로 고정이라고. 안 바뀐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넓이 최대 문제가 나오면 항상 중심각은 2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되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최대값은 뭐 16분의 A 제곱이라는데 저거는 그냥 계산하시면 쉽게 나오는 거니까 결국 이 7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중심각의 크기가 2일 때 둘레의 길이가 고정일 때의 넓이 최대가 나온다. 됐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선 합시다.